이번 차시에는 발달 과업에 관해서 볼 건데, 대표적인 이제 헤비거스트. 헤비거스트는 전생에 걸쳐서, 물론 이제 에릭슨도 해야 될 발달 과업이 각 시기마다 있다고 했잖아요. 근래감이랬다. 근면성대 열대감 자아 개념을 형성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했지만은, 이 헤비거스트의 발달 과업 이론이라는 건 이 평생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헤비거스트의 발달 과업 이론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각 단계마다 생애 발달에서 해야 될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제시한 것이 헤비거스트의 발달 과업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비거스트의 발달 과업 이론은 누구에 또 영향을 받아요? 에릭슨은 에릭슨 삐아제가 아니라 에릭슨은 프로이트, 에릭슨에서 헤비거스트 이렇게 다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릭슨의 영향을 받아서 발달 과업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에릭슨 영향받아서 이렇게 제시하였고, 그런데 다른 이론들은 삐아제 같은 경우 문화적인 거 경시 있다 이런 거 비판을 받잖아요. 누구 이론도 콜보그 이론도 삐아제 영향을 받아서 콜보그 도덕 발달 이론 했지만은 문화의 특성을 경시 있다 이런 표현을 했지만은 이 헤비거스는 사회 문화적 차이는 있어요. 사회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은 내가 속한 문화권 내에서 해야 되는 행동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평생 교육의 내용으로서 발달과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점에서 영향을 굉장히 미친 것이 헤비거스트의 발달과업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발달과업이라는 게 인간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왜 발달해야 돼?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각 발달을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환경에 잘 적응해서 내가 해야 돼.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 과업이 있다라고 제시한 것이 헤비거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각 발달 단계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면 다음 단계에도 잘 적응할 것이고, 만약에 각 발달 단계의 과업 성취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걸 해야 되는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이 헤비거스트의 발달 과업의 특징은 인생의 각 시기에 획득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 목록을 제시하였다 하죠. 질서 계열성을 갖고 있고요. 역시 각 발달 단계는 구체적인 무엇을 제시했다는 건 결정적으로 그때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각 발달 단계의 구체적인 과업, 각 발달 단계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하죠. 그리고 전 발달 단계는 후 발달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구체적인 거라고 했어요. 구체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래 했겠지 한번 뒤집어보면서 이거는 교재를 통해서 얼른 보도록 할게요. 영아기 및 유아기 때 0에서부터 6세까지 보면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직립 보형이니 보형을 배워야 된다. 보형을 배우고요. 우리가 프로이트 얘기할 때 이유식 얘기했는데 딱딱한 음식 먹기도 때 배워야 된다. 딱딱한 음식 먹기, 그리고 말 배워야 되고요. 학문기 혹은 에릭슨에 의하면 학문기가 아니라 자율성대 수치감 혹은 회의감 때 어떻게 배변 훈련해야죠. 배설 통제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설 통제. 그리고 요거 남녀를 구분한다는 거. 성별을 구분할 수 있고 성별을 구분하고 여자 역할 남자 역할 그 개념이 안다는 거,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생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사회적 자연적 환경에서 단순한 개념들을 형성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서적인 관계를 부모, 사회적인 친구 이런 관계 속에서 정서적 관계를 갖고요. 좋고 나쁨, 선악을 구별하고 양심이 발달한다고 했어요. 삐아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자꾸 저는 삐아제 얘기가 먼저 나오네요. 삐아제는 콜보그에도 영향을 주고 했지만은 이 프로이트 마노세 선과학 뭐가 나타나죠? 그렇죠. 슈퍼에고. 그러니까 시기가 다 맞죠? 슈퍼에고 나타나는 거죠. 선악을 구별하고 양심이 발달하는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발달 단계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걸 나오게 되면 찾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좀 혼돈될 수 있는 거 성별 구별하고 성역할 개념을 하는 거는 영유아기예요. 영유아기. 그리고 양심이 발달하는 건 프로이트 이런 거 마찬가지로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아동기 갈게요. 아동기는 6세에서 12세 그러면은 좀 활동이 많아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체 기술을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걷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활동 반경을 넓히기 위해서 신체 기술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 건전한 태도를 형성한다는 거,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거, 그리고 친구, 동년배 친구 사귀는 법을 알고요. 그리고 3Rs, 읽고, 쓰고, 세마기, 3Rs라고 하는데요. 읽기, reading, writing, 그 다음에 arithmetic. 그리고 세마기 기본적인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거, 살아가기 위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개념도 익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심, 도덕, 가치 척도가 발달한다는 거죠. 그리고 남녀 간의 적절한 성 역할을 배운다. 영유아에는 남자, 여자 이런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남자, 여자에 대한 그 구분을 하고 역할 개념이 대해서 알게 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지만은 아동기에는 역할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그러니까 남자 역할, 여자 역할 개념을 하는 것이 그 역할을 배운다는 것, 배워야 되고, 그리고 사회 집단과 사회주의에 대한 태도가 발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동기예요. 이제 청소년기, 우리도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될 게 청소년기죠. 물론 헤비거스티 발달갑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청소년 상담사로 청소년기만 출제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꼭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남녀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좀 성숙한 남녀 관계. 그리고 이 청소년기는 신체가 요동친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체를 수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 그런 거 보면 뭐 해놓으면 뭐 그래, 그 청소년이 그래야지라고 하는 게 이런 연구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요동치고 뭐 그거는 왜 그런다고 그랬으면 우리가 호르몬 분비에 따라서 신체 변화가 생기니까 심리적으로 요동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기 신체를 수용하고 신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아동기에는 남녀 성 역할을 배운다면은 청소년기에는 사회적 역할, 남자, 여자의 남녀 간의 사회적 역할을 학습한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한다. 청소년기인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심리적 이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바라기도 하지만은 이 발달과업으로 부모나 성인으로부터 정서적 독립을 이루는 것, 그리고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발달과업이니까 느낀다가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장래에 내가 어떻게 해서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직업 선택을 설계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고 시민생활에 필요한 지식은 무엇일지, 태도는 어떻게 이걸 키우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원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 시민으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생활 준비하는, 가정 생활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치관과 윤리관을 확립하는데 이거는 적절한 과학적 지식에 맞춘다는 객관적인 합리적인 지식에 맞춰서 자기 가치관을 설립한다라는 것. 이제 성인 전기하고 중기하고 후기를 언급할 건데요. 성인 전기, 청년기예요. 청년기, 배우자를 선택해서 가정생활 시작하는 거.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한다는 것. 그리고 직업을 선택해야겠죠. 청소년기에 직업생활을 준비했다면 직업을 선택해서 아주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해야 된다는 것. 능력 있는 사회인으로 참여한다는 것. 변화하는 사회문화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성장 욕구가 있죠. 그것을 계속 유지해서 어떤 시민의 의무를 완수한다. 시민의 도리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30세 지나서 55세까지 30세 지나 55세는 시민으로서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생활의 경제적 표준을 설정해요. 이거 경제생활 반드시 책임지고 해야 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경제적 표준을 설정하고 수행한다. 그리고 이제 이때쯤 되면은 청소년기 자녀가 있겠죠. 그냥 평범하게 그게 진행이 된다면은 청소년기 자녀를 훈육 선도하고 성인으로서,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절한 여가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이론, 진로 발달이론을 강조하는 뒤에서 슈퍼도 나오는데 보면은 생애 역할이 있어요. 뭐 학생, 뭐 부모 역할도 하고, 뭐 직장인 역할도 하고, 학생 역할도 하지만은 시민의 역할, 여가인의 역할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가 활동을 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발달갑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인이라면, 요 연령에 해당이 된다면 나는 무조건 일만 해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여가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배우자와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 인격적 관계. 이런 거 보면 굉장한 이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청소년기가 자기 신체를 수용하고 신체를 효과적으로 조정한다라고 하면은 청소년기도 변화가 많은 시기이지만은 또 성인 중기 되면 뭐 갱년기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그 변화가 많은 생리적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갱년기 증상을 겪지 않아도 분명히 청소년기에 왕왕왕 호르몬 분비되는 것이 그 성인 후기가 되면, 성인 중기가 되면 어떻게 떨어지게 됐죠. 그럼 신체적 변화가 생겨요. 생리적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냐? 노부모 봉양한다. 이것들이 이제 발달 과업이에요. 그 다음에 55세 이후 에릭슨에 하면 뭐야 자아통정감 대 절망감 이런 시기인데 이때는 체력 감퇴예요. 체력 감퇴하는 거 그리고 건강에 적응하죠. 뭐 체력이 감퇴되고 나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체력만 감퇴되는 것이 아니라 55세 이후 되면 우리가 은퇴하게 되죠. 대부분. 그래서 은퇴하게 되면 수입이 감소해요. 그럼 거기에 적응해야 된다는 거죠. 왕년에 쓴 거에 그 맞춰서 할 수는 없어요. 스트레스 받고 뭐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은퇴, 수익 감소에 적응하고 뭐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거, 시민의 의무를 이행을 해야겠죠. 좀 씁쓸한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그걸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게 뭐예요? 배우자 사망하죠. 우리가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의 가족의 사망이에요. 가족의 사망. 근데 이제 노년기에 대해서 이 가족이 사망하는 거 당연히 알아요. 이 사망에도 적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 배우자의 사망에 적응하고, 또 이때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아동기에 동년배 친구 사귀는 거 중요한 반면에 노년기쯤 들어서도 어떤 친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년배와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가 체력도 감퇴되고 수입도 감퇴됐지만은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면 어떻게 하면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만족스러운 생활 조건을 구비해야 되고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의 종말 지혜롭게 지낸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는다. 난 이렇게 하면 잘 살아왔어. 통정감을 형성해야 된다 말하고 다르지 않죠. 그래서 헤비거스트가 각 발달 단계를 지시하고 그 각 발달 단계마다 크리티컬 피어리드가 있다. 결정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 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헤비거스트의 발달 과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달 과업에 의해 보면은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노년기에도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노년 교육할 때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자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수입을 더 창출하기 위한 어떤 교육이 아니라 수입이 감소돼도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군가 분리되었을 때 뭐 이별이라는 거가 아니라 사별로 했을 때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런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교육 목표 설정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요. 역시 평생 교육에 관한 그 교육 목표 설정하는 굉장히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크리티컬 피어리드가 있다. 보행을 배우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고 자기 신체를 받아들여야 되는 결정적인 시기를 더 강조하는 시기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나 태도를 습득하는데 크리티컬 피어리드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것을 제시한 것이 발달 과업의 의의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참고로 아동의 정서 발달 특징 이렇게 했는데 정서 인식, 정서 표현, 정서 조절이 발달한다는 거 한번 참고 보셔요. 강의하고 싶은 좀 핵심 강의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요. 진로 발달 이론 볼 거예요. 진로 발달 이론. 진로 발달이라는 건 우리가 진로 발달 단계가 있죠. 일단은 진로 교육도 요즘 굉장히 중요해요. 청소년들의 진로 발달.
진로 발달인 건 전 생애를 통해서 중요해요. 태어나서 생애 마감까지. 앞서서 헤비거스트에 그랬을 때, 뭐, 은퇴와 수입 감소에 적응한다. 이렇게 막 수입 감소하면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은퇴하고 저기 여가 활동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고민 있잖아요. 고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로 발달, 전 세계 진로 발달 단계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로 발달 단계, 그리고 진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기 위해서, 특히 청소년들은 자기 탐색을 해야만 하는 시기잖아요. 왜? 자아 정체감 형성해야 되죠.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고 발달 과목 갖고 얘기를 하면 정서적으로 독립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시기가 고민해야만 하는 시기가 청소년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청소년기에 잠정적으로 선택한 직업이 생애 말까지 가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기에 들어서 성인 초기엔 한두 차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지만은 성인 중기 이후에도 계속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인생 후반기에 좀 힘들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진로 발달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전생에 걸쳐 중요하지만 특히 청소년기에 실제적인 진로 발달이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진로 교육 실시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진로 발달 단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처음에 진로에 대한 인식이 먼저 중요하다. 진로 인식을 해야지만 진로를 탐색하겠죠. 진로 탐색. 진로 인식 단계, 진로 탐색화 단계,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준비하고 준비 단계, 그리고 진로에 대해 전문화하는 이런 단계로 진로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진로 인식 단계라는 건 뭐냐? 유치원에서 유초 시절이에요. 유초 시절. 그러면은 직업과 관련돼서 자아되는 인식을 깨우친다. 그리고 모든 직업군에 대해서 존경심을 기르도록 그런 태도를 기르는 시기가 진로 인식 단계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다양한 직업 역할 의식 이해하고 잠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는데 진로가 무엇이다 지각하게 되는 시기죠. 직업이 어떤 것들이 지각하게 되는 시기라면은 이 중딩 시기에 중학교 시기에는 어떤 시기에 진로를 탐색하는데 나에 대한 개념, 자아 개념을 명료하고 어떤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괄 직업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흥미, 나한테 맞는 건 무엇일까? 이 진로 인식 단계 같은 데는 그냥 뭐 직업이 뭐 어떤 직업이 있구나, 선생님이란 직업이 있구나, 소방관이란 직업이 있구나. 근데 내가 좋아하는지 어떤 걸 뭐 원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시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환상이 중심이었지만은 이제 구체적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자기가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해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진로 탐색 단계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탐색한 직업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갈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 자아 개념이 구체화되고 어떤 것, 자신의 정체감이 성립되는 단계가 진로 준비 단계 있죠. 그래서 직업에 대한 모든 직업을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진로 인식 단계부터 나타나지만은 직업에 대한 구체적 가치를 획득함 뿐만 아니라 직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직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개발시키고 진로 목표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지식, 기술을 습득해서 진로를 준비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취하고 싶은 직무, 취하고 싶은 직업에 대해 그러니까 전공 과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선택할 직업 관련된 지식, 특수 기술을 개발하는 시기 뿐만 아니라 직업윤리, 가치관을 확립하는 시기가 진로 전문화 단계예요. 그러니까 진로를 먼저 인식한 다음에 탐색하고 준비하고 전문화한다. 알지 못하면 인식조차 없으면은 탐색하기 어렵고 탐색이 있어 자기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전문화할 수 있겠죠. 그렇게 진로 발달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진로 발달 이론에 관해서 세 학자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제일 먼저 긴스버그가 있고요. 고트프레드스 있고 진로 발달 이론의 아주 대표적 주자의 슈퍼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와서 제가 첨가로 잠깐 놨던 레빈슨의 사계절 이론이 있는데 그걸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발달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강의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일단 진로 발달 이론, 진로 발달 이론이라는 건, 그러니까는 여러 진로 발달 이론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발달 단계를 규정한 진로 발달 이론을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그 중에서 긴스버그의 진로 발달 이론. 우리가 청소년기, 우리가 진로 잘 탐색할 수 조력하는 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발달 이론에 제시한 특성을 잘 알고 아이들 도와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긴스버그는 처음엔 직업 선택이 이래다 이렇게 했다 금방 수정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직업 선택이라는 것은 직업 선택은 내가 일생 동안 어떤 의사 결정이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는 교수자의 직업을 선택할 때 어느 순간 딱 선택했다 이렇게 보면 일생 동안. 근데 교수도 하고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죠? 저도 이렇게 전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생 동안의 의사결정 과정이며 이걸 통해 사람들은 그 의사결정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 강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 일로부터 상당한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 일로부터 만족하고 싶어 하지만은 다 만족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걸 추구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걸 통해서 나의 변경된 진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직업 세계 내 직무 수행하는 현실 이런 것 간에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가 이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의사결정하게 되는 것이 전생에 걸쳐서 그렇게 일어난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스버그 개인의 직업 선택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상당한 기간을 통해서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일련의 발달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 이제 긴스버그 얘기예요. 이런 발달 과정을 되돌릴 수 없다. 대체로 불가역적이다. 그래서 이 과정의 모든 것은 우리가 일반적 특성이라 흥미, 적성, 가치, 욕구 이런 거 특성이라 하는데 이런 건 적성, 흥미, 능력, 가치관 이런 거 나에 대한 개인 요적 요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개인 내적인 요구, 흥미, 가치, 욕구는 나의 개인 내적인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거,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진로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발달 이론은 나중에 정리하면 이론들이 왜 여성 불평등 이론, 그 남성 중심 이론이랑 병원 많이 받아. 예전 연구가 다 남성 중심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 진로 발달 이론은 의사결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3단계를 제시합니다.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3단계를 제시하며 이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연령도 중요합니다.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연령도 중요한데 이걸 먼저 써놓으면은 환상기 자체는 유년 11살 이전까지 긴스버그 환상기라고 봤고요. 그 다음 잠정기 11세부터 17세까지 그 다음에 현실기는 17세 이후를 현실기라고 합니다. 환상기는 또 하위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환상기 하위 단계, 흥능, 가전, 탐구, 툭 제가 이렇게 하는데 환상기 자체는 하위 단계를 설명하지 않고요. 흥미, 능력, 가치, 전환, 그 다음에 탐색기, 구체화기, 특수확인 혹은 정교하기 이렇게 하위 단계를 잠정기와 현실기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긴스버그는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예요. 그러니까 직업 선택 과정이 아동 초기부터 초기 성인까지 계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주관적으로 평가 발달되었고 그래서 진로 선택에서 계속 변화할 수 있지만 초기 선택까지 굉장히 중요하다. 직업 선택은 전생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11세 이전
뭐 11세, 17세 이렇게 했는데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를 통해서 발달한다고 보는데 환상기는 뭐냐? 욕구 중심이에요. 욕구. 내가 좋아하는 건 잘하는 건지 그 몰라요. 원하면 환상이 원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시기가 유년기 이전이죠. 이때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 많이 놀잖아요. 초기 놀이 중심이에요. 그 놀이가 점차로 일 중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병원 놀이를 하든 선생님 놀이를 하든 뭐 전쟁 놀이를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자기가 선호하는 일에 대해서 욕구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특정 활동의 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가 환상기입니다. 직업 선택 근거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 흥미, 뭐 능력 아니면 현실적 요인 고려 못해요. 당연히 그냥 원하면 되는 줄 알아서. 그러니까 판타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 선택 근거를 개인 소망에 욕구에 두고 현실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데 그 욕구 뭐예요? 무엇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와 멋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복에 굉장히 그냥 팍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소방관, 경찰관, 군인 뭐 가시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업 세계에 대해 최초의 가치 판단을 반영하기 시작한 시기가 환상기예요. 근데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잠정기 흥미, 능력, 가치 저는 그러니까 이제 뭐 보니까 욕구 중심에서 일에 관해서 무엇이 중요하다. 흥미가 중요하구나. 흥미 재밌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조금 더니까 재밌다고만 다 되는 건 아니구나. 능력도 필요하구나. 그다음에 어떤 것 자기 자신의 스타일에 좀 더 명확하게 이러면 전환기 가치 단계를 갖고 그다음에 전환기를 갖는 거. 직업 선택 결정에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그걸 전환기를 갖게 되는 시기가 잠정기입니다. 잠정기. 그러니까는 청소년기, 일이 요구하는 조건을 점차적으로 인식하는 단계죠. 자신의 소망과 현실을 함께 고려하는 시기예요. 욕구만 갖고 왔는데 현실적 요인을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처음엔 흥미, 능력, 가치, 전환 이렇게 바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17세이면 고등학교 졸업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하면 선택하는 시기가 어떤 시기다? 잠정기라면 이제 현실기죠. 현실적인 탐구투기예요. 탐구투. 청소년 중기. 그러니까 비로소 흥미와 능력이 통합되는 단계가 현실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흥미, 능력이 통합되어 가치가 발달될 뿐만 아니라 직업 선택이 보다 구체화, 명료화되는 시기입니다. 현실기. 그러니까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탐색기는 뭐냐? 구체적으로 자기 여러 진로 대안제도에 두세 가를 좁혀 나가면서 자기한테 맞는 직업을 탐색하는 시기입니다. 그럼 탐색한 걸 어떻게 해? 구체화는 특정 분야에 몰두하는 시기. 하나의 직업 선택해서 몰두하면 몰두해서 어떤 것을 닦은 것에서 정교화, 특수화시키는 시기. 특정 직업에 대해 진로에 대해서 직업 훈련이나 교육을 받게 되는 시기가 특수화 혹은 정교화 시기입니다. 그래서 긴즈버그 발달론 처음으로 이제 긴즈버그 발달론 소개했는데 긴즈버그 발달이론은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면은 이 발달이론이 두 가지 더 남았거든요. 고트프레드슨 이론하고 슈퍼의 발달이론. 발달이론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음 차시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고요. 그러면은 그걸 끝으로 이제 발달 심리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시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